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때 좋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이때 4월 달에 나오는 수박이 좋아요. 근데 양이 없네. 양이 없어요. 이 수박이 어떤 수박이냐? 경상남도 함안, 의령 이쪽에서 나오는 수박이 바로 이 수박입니다. 양이 적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수박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할 것 같으면은 6월, 7월 달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예요. 왜? 수박 먹는 때입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여러분 멜론 먹지 말고 수박 드세요. 멜론 먹으면 입이 더 컬컬해. 수박은 먹으면 입이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그래서 7월 달로 맞추는 수박들, 그것들은 보통 3월 달에 정식하는 수박들. 가격의 편차가 크게 없습니다. 7월 달에 나오는 수박들. 그리고 8월 달, 9월 달, 2014년 됐는데 자, 작년, 재작년 보세요. 2,400원, 1,900원 이 가던 것이 금년 8월 달 9월에 1,000원도 못 갔어요. 1,000원도. 그러다 보니 금년에 아이고 죽겠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것들은 지금 특이한 증상이 금년에 생겼어요. 8월 10일 수박이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꼭 비닐하우스에 조배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진안군 동양면에 진안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노지입니다. 노지라는 얘기는 그냥 맨 바닥, 맨 그 시설이 없는 게 거기다가 3m짜리 활대를 꽂아요. 3m짜리를 꽂아가지고 거기 터널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면적이 많지도 않아요. 900 내지 1,500평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좀 만지고 있어요. 그쪽을 제가 5년 동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금년에 재미를 못 봤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니까 특이한 것이죠.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고 선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8월달 수박, 9월달 수박이 괜찮아요. 그리고 점차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8월달 보통 8월 15일이면 해수욕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죠. 그 기간이 늘어질 것이고 늘어진다고 했을 때 수박은 좀 늦수박들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 자, 이걸 무슨 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먹는 오이가 달라요.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전 이북에서 먹는 오이는 이 오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반을 나눠가지고 전라 남북도에서 먹는 오이는 취청오이라고 검정오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에서 먹는 오이는 가시오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이라고 해서 똑같은 오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이를 했는데 경상도에서 먹는 오이를 전라도에 가가지고 농사를 재보니 그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춰줘야 되지. 그런 것들도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서울 사람들이 먹는 오이입니다. 대전 이북 사람들이 이것을 서울용으로 해가지고 보성, 벌교, 광양 이쪽에서도 재배를 해요.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10,000톤 정도, 10,000kg 정도가 나오는데 순소 조수익이 1,300만 원, 소득이 약간 700만 원, 300평에 700만 원 얘기예요. 300평에 700만 원 정도, 47% 정도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 심고 나서 30일 만에 꽃이 핍니다. 또 이거 90일, 이거 너무나 길어요. 30일 만에 꽂히고 꽃이 펴가지고 보름 만에 땁니다. 45일 만에 수확할 수가 있어요. 오이가. 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려할 것은 뭐냐면은 동시 수확형이 있는가 하면은 수시 수확형이 있어요. 수시 수확형이 뭡니까?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수시 수확형이에요. 계속 여러 번 수확을 했죠. 동시 수확형이 뭡니까? 멜론, 수박, 동시 수확형이에요. 그러면은 수시 수확형 여러 번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자들 죽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따야 될 걸 내일 따는 것으로 넘겼다? 이 머리 부분이 노랗게 변해요. 내버려야 돼요. 오늘 분명히 따야 돼. 잠을 안 자고 따야 돼요. 그만큼 체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수박은 오늘 못 따면 내일 따고 내일 못 따면 그 다음날 따고 앞으로 뒤로 15일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멜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잠을 안 자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오이 하세요. 잠을 안 자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풋고추 하세요. 방울토마토 하세요. 그러지만은 그걸 못 맞추겠다 같으면 동시 수확형, 일시 수확형. 이것은 누가 따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박 같은 경우는 장목법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거 좀 따서 작업하는데 얼마 돈을 딱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딱 따가지고 차에다 싣고 갑니다. 오이 그렇게 못합니다.
방울토마토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하고 잠을 좀 늦게 돼.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이거 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되는 것일수록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수박가 60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1300이잖아요. 오이는 그래도 가장 가격이 좋았던 것은 2월달 오이가 없으니까 가장 좋죠. 2월달 오이가 가장 좋은데 오이는 뭐 그렇게 8월달 이것도 자, 이 8월달에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뜨거워버리면은 오이가 안 달려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것은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 이거 광량 조사하는 겁니다. 맨녹스를 조사하는 것인데 햇빛을 그러니까 하우스 구조에 따라서 또 어떤 작물을 택할 것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햇빛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수박이에요. 8만 녹스입니다. 오이, 멜론 6만 녹스입니다. 토마토 4만 녹스입니다. 예, 그 광량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돈이 되기는 되는데 무조건 달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혼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이도 봤더니 가격이 아까 여름철에 나온 거 8월달에 가격이 가장 좋네. 오이 100개 5만 원. 오이는 몇 개가 달려있냐 할 것 같으면 요만큼에서 이걸 자른다고 지금 25마디예요. 여기서 25마디. 25마디까지 몇 개가 달냐? 보통 7개 반 정도를 따면 많이 따는 겁니다. 7개. 마디마디 안 달려요? 마디마디 다 달린다고 해서 다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크면 어떤 놈이 그 열매가 쭈그러집니다. 가장 좋은 것이 8월달이라도. 뭐 1월달 따면 금상첨화죠. 이것은. 1월달까지 하지만은 한여름철에도 재배가 힘든데 그것은 뭐냐? 온도가 35도 이상 되버리면 하우스 내 온도가 35도 이상 된다고 칠 때 작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분 소모가 많습니다. 과를 키우지를 못합니다. 또 땅의 온도도 지온도 땅에다가 이렇게 그 비닐을 씌게 되는데 이것을 뭐냐 멀칭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멀칭 비닐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맑은 비닐로, 녹색 비닐로, 검정색 비닐로, 하얀색 비닐. 하얀색이라니 맑은 색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맑은 색은 맑은 색입니다. 흰색 비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아무 때나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맑은 비닐로, 풀이 없는 겨울에는 맑은 비닐로, 너무나 온도가 고온일 때는 위에가 하얗고 뒤에가 검정색인 이런 비닐로 이런 것들 택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뿌리라는 놈은 38도 이상, 지온이 38도 이상 이게 지금 지온계예요. 이 꽂아서 38도 이상 되면은 뿌리가 생장을 못합니다. 생장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또 이제 오이를 심는다고 치면 그냥 오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접목을 또 해줘야 돼요. 접목을. 자꾸 여러분들 지금 자꾸 너무나 겁을 많이 주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간다고 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 돼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 대목을 쪄먹는 호박 대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껍데기가 검정이니까 흑종 호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취청오이. 취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라남북도에서는 이걸 먹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이것인데 이것은 2,800만 원의 조수익이 2,800 몇 개월 재배를 하냐? 이거 300일 재배합니다. 300일 재배인데 마디가 몇 마디가 나가느냐? 100마디 나가요. 100마디가 나간단 말이야. 줄기가. 밑에가 뱀처럼 또아리 해가지고 쭉 끓고 나갑니다. 10개월 재배. 10개월 재배에 2,800만 원. 자, 이거 재배 작행이 언제냐? 10월 달 정도 심어가지고 6월 달까지 따는 그런 작행으로 6월, 7월까지 따는 그런 작행으로 재배를 합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거저까지 씌워가지고 완전히 따뜻하게 1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재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을 하지 말고 좀 쉬운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자 가격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백다다기 하얀 오이하고 취청오이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요. 백다다기를 더 고급으로 봅니다. 서울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근데 대전 이북에서 많이 재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초보자가 한다고 치면 이것은 언제냐? 6월달, 7월달 심어가지고 설이 오기 전까지 딸 수 있는 이 작형을 권하고 싶다는 얘기죠. 처음 오는 사람이 그냥 10개월짜리 공부를 하지 말고. 이건 불도 안 떼지요? 어떤 단중하우스에서 할 수 있죠. 비가림을 해가지고. 그런데 가격은 700만 원, 소득도 뭐 300평에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은 오이는 심어놓고 6월달 같으면 심어놓고 25일이면 꽃 피기 시작하고 6월달 같으면 꽃이 펴가지고 일주일에 열흘이면 오이 땁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작형으로 해서 억제오이에 낙하보이 같은 거 심는 게 좋습니다. 애호박, 오늘도 애호박 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애호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비닐로 해가지고 다 씌워요, 이것을. 가격이 보통 배 차이가 납니다. 비닐로 딱 씌우게 되는데 이 비닐에 꽉 차면 바로 수확을 해요. 균일하죠. 균일하게 나옵니다. 딱 균일하게. 자, 이것도 상당히 뭐 가격이 괜찮아요. 애호박도 괜찮은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딸 걸 내일 따게 되면은 여기가 윤기가 없어져 버려요. 윤기가 없으면 가격은 그리고 여기가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건 내버려야 돼요. 그날 작업해줘야 돼요. 이것도 동시 수확액이 아니고 나눠서 수확하는 그런 작형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 풋고추 1,800만 원이 돼요. 자, 12월 달에 정식을 해가지고 8월 달까지 딴대요. 12월 달에 정식 8월 달까지. 재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은 많아요. 하지만은 어떤 작물을 재배 기간이 길다고 치면 중간에 실패했다고 칠 때 리스크가 큽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딱 90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실패했다고 하면 바로 심어가지고 또 90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풋고추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300평에 1,800만 원에 47.2% 정도 이렇게 약간 정식 후 6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정식 후에. 그 다음에 딸기, 아까 딸기 돈 든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이래 최고네. 그러죠? 14개월 농사예요. 14개월. 딸기를 보통 심는 것들이 초촉성이라고 하고 8월 25일 심습니다. 8월 25일 심어서 따는 것이 11월 15일이면 딸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딸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따느냐. 보통 이것도 4월 말 정도까지 땁니다. 4월 말이었는데 벌써 이전부터 모종 육묘가 들어가줘야 돼요. 묘종이. 그래서 가장 소득이 많습니다만 딸기가 이게 과잉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지금은 땅바닥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2단 재배를 해요. 양액 재배를 해서 이만큼 해서 딸기가 한번 크고 이 위에서 딸기가 또 큽니다. 면적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러나서 딸기가 한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3년생 가지에 열립니다. 3년생 가지 570만 원이 돼요. 근데 노동력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과수 심겠습니다. 땅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나무 심겠어요? 관상수 심겠습니다.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멀르게 얘기해서 얼른 심어버려요. 안 빌려줘요. 거기다 꽂아놓으면 함부로 못 뽑습니다. 계약이 돼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내 땅에 들어가줘야 돼요. 노동력 적게 들어가. 그렇게 그 인원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3년 후에 돈이 된다는 그 사실.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다 굶어 죽어요. 과수로 시작하지 마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땅 사가지고 지금부터 꽂아놓고 뭐 한 3년은 안 먹겠다 생각을 하고 한다고 치면 모르지 말고 처음부터 뛰어들어가지고 과수 시작하겠다.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배나 사과나 소득이 비슷해요. 배도 3년생 가지에 열립니다. 3년생 가지. 이것도 정식 후 3년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배가 과잉입니다. 배 심지 마세요. 수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수출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는 지금 과잉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배는 안 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사과 얘기했습니다만 사과 같은 경우는 하신다고 치면 제천 이북에 고냉지 쪽을 택해가지고 어떤 미리 식재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도 1,000만 원이래. 한참 한칠레 FTA 된다고 해서 포도 폐원비가 지원이 됐어요. 폐원비가. 근데 지금 포도 또 심고 있습니다. 포도 심고. 금년에 포도값 쌌어요.
복숭아값 쌌습니다. 왜? 수박하고 이 채소 과채류하고 같이 맞물려 버렸어요. 날이 따뜻해가지고.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당기고 있어서 채소는 가능하죠. 과채류는. 그런데 맞물려 가지고 수박이나 과채류도 죽고 사과배도 같이 금년에 죽었어요. 이것은 정식 후 2년, 정식 후 2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손 나와가지고 거기에 바로 달려요. 새손이 나와가지고 바로 달려요. 하지만은 첫 번 심을 때부터 딸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장미 엄청나게 2,9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수확까지 기간 나 몰라요. 장미는 모르는데 저건 너무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장미 하시는 농가들이 도마도로 많이 전향을 했습니다. 도마도로 전향을 많이 했어요. 못 팔면 먹기라도 하지만 장미는 못 팔면 어디다 두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장미 먹습니까? 먹는 장미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장미 좋다고 그다 얼굴 비비지 마세요. 장미 무지하게 농약 많이 칩니다. 무지하게 농약 많이. 뭐가 많이 끼느냐? 응애라는 것이 많이 낍니다. 거기다가 좋다고 꽃잎 따가지고 그 분위기 잡느라고 욕조에다 넣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보면은 채소 재배를 한다고 치면 적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햇빛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작물을 한다고 치더라도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햇빛을 싫어하는 작물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은 아까 수박이 엄청나게 햇빛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대체로 열매 채소들이 햇빛을 좋아합니다. 콩과도 열매 채소죠. 자, 고구마는 뿌리래요, 줄기래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감자는 텅이 줄기고 고구마는 텅이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어둠에서 재배가 되는 거. 양송이, 파, 부추, 아스파라 이것은 뭐냐? 연백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얗게 키우는 거 됩니다만은 약한 광을 좋아하는 게 미나리, 참나물. 그러니까 강한 광을 좋아하는데 그걸 해가 뜰 때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햇빛을 잘 못 받는데 거기다가 심으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 고온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저온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온에 강한 것들이 대체로 열매 채소들이 고온을 좋아하는데 고온에 약한 것이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추위를 좋아하는 것들이 대체로 엽근 채류, 뿌리 채소나 잎 채류는 추위를 좋아를 해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가가지고 나는 그 열매에서 수박이나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한다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데서 같은 경우는 추위를 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을 심어주는 쪽이 좋고 또 너무 뜨거운 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여름철에 또 배추나 무나 이런 걸 재배한다고 하실 때 그것은 추위를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그것도 작물 선택에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잠두. 이것은 콩의 크기가 두께니 정도가 아니죠. 콩 크기 이것만입니다. 일본 사람이 소라마메 크기입니다. 소라마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작두콩하고 다릅니다. 키가 이 정도밖에 안 큽니다. 거기에 달리는 것인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참 일본 사람이 먹는 것들은 다양한 것을 먹습니다. 우리 먹는 것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이게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라마메라고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분도 밭 샀는데 이 밭의 토양 수분이 얼마 되는지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고 물을 싫어하는 작물인데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이걸 이렇게 하는 그 펌프 있었죠. 이건다고 치면 그걸 두드러 박았어요. 땅에다가 박았는데 파이프를 32mm짜리 파이프를 한 1m 정도 해서 끝을 여기를 찌그러뜨리고 거기다가 구멍을 숭숭 뚫어가지고 이걸 두드러 박아보세요. 박아가지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엔진 오일 찍는 식으로 찍어보세요. 찍어봐서 물이 몇 센치 밑에 물이 있는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수박은 72cm입니다.
72cm 밑에 물이 있어야 수박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하면 어때요? 어디 수박입니까? 수박, 고창 수박 있죠? 고창은 뭐냐? 거기는 논수박이 아니에요. 산이 낮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두드러 박더라도 5m 들어가야 물 나옵니다. 거기서 수박은 가장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면서 물을 필요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심는다고 해서 그 밭에 맞는 작물을 택해 줘야지. 아까 수분, 광, 온도 다 따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무등산 그 수박 특종이 있다 하던데. 무등산 수박은 30만 원씩 50만 원씩 팝니다. 파는데 수박 아닙니다. 호박입니다. 왜? 무등산에 전기를 담은 수박이라고 해서 그걸 파는 것이지 그 수박은 수박이 아니에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색깔도 이게 푸른색으로 해가 줄무늬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은 품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수박인데 광주를 상징하는 산이 무등산이고 무등산을 상징하는 무등산 수박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확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의회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습한 땅에 잘 되는 것이 연근 미나리, 다소 습한 토양이 토란, 생강, 오이, 건조에도 재배가 잘 되는 거 고구마, 토란, 고구마, 수박,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마를 논에다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논에다 심어놓고 고구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어 놓으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과학이 함축된 것이 바로 농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토성도 있습니다. 모래땅이 있고 점질땅이 있어요. 모래땅이 있고 점질땅. 모래땅은 어디입니까? 부여, 강변, 옥천, 강변. 그런 모래땅이죠. 그 다음에 점질땅, 진흙땅이에요. 진흙땅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보면 모래땅에서 잘 되는 것들이 있고 점질땅에 잘 되는 것이 있는데 모래땅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대체로 육질이 물릅니다. 왜? 수박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수확이 10일 전부터는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수확이 10일 전 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모래땅에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말라져 버리죠? 거기 물을 계속 줘야 돼. 물을 주면 당도가 떨어져요. 또 육질이 물러집니다. 그런 토양 같으면은 물을 주되 당도를 올리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질소질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제일인산가리, 칼리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도를 상승시키고 또 칼슘 비료를 쳐가지고 육질을 단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도 토양이 산성 토양이냐 알칼리 토양이냐 그것을 가지고 도는데 지금 간이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토양 1g을 떠가지고 토양 10g을 떠가지고 물 50g에다가 딱 흔들어서 이걸 찍어본다고 칠 때 발색 반응을 통해 토양 산도가 얼마냐는 얘기죠. 발색 반응을 통해서. 그러면 토양 산도가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5.5 내지 6.5 정도가 적당한 토양이라고. 약산성입니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들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산성 토양에 약한 채소. 산성이라는 얘기는 논이 벼는 산성 토양에 자랍니다. 거기다 심으면 시금치, 완두, 잠두, 강낭 이거 심게 되면은 농사 안 돼요. 거기는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4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토양 개량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 거기는 소석회, 벽바로는 소석회 있죠. 그걸 300평에 150kg 정도 넣어가지고 토양 산도를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얘기죠. 산성 땅에 강한 것, 아주 산성 땅에 강한 것은 수박, 토란, 고구마, 감자 이것은 황토 땅에서 자라는 것들 이것들은 산성 땅에 강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도도 흙을 떠다가 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참 좋은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규야의 토양은 유기물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토양 산도가 얼마고 질소가 얼마 들어있고 인산이 얼마고 카리가 얼마 들어갔고 뭘 재배를 하는데 비료를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 이걸 해줘요. 무료로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토양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비료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채소 재배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자는 F1 종자라는 게 있어요. F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배종이에요. 교배종. 옛날에 진주대평무, 서울배추
이런 것들은 교배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냥. 잡종이라는 것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잡종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걸어가지고 두 개를 교배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교배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한번 종자를 한 봉지다 심었어. 보니까 달고 맛있고 색깔 좋고 뭐 다 좋아. 그것을 받아다가 내년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심게 되면 분리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제 손자 세대에 쭉 분리가 되는데 멜론 같은 건 27만 가지로 분리합니다. 인자형이. 그래서 F1 종자, 교배종 종자는 사서 쓰셔야 돼요. 근데 벼, 콩, 상추 이것은 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자가 수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꽃가루가 들어가질 않아요. 벼나 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꽃가루가 들어가지 꽃 피면서 자기 수술을 건드리고 나와버려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좋은 벼가 있다고 하지만 훑어가지고 오면 그 똑같은 건 나옵니다. 콩 훑어가지고 오면 똑같은 건 나옵니다. 상추 똑같은 건 나옵니다.